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냐면요. 중간 1, 선생님이 쓸 적에 밑반찬의 다양한 역할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잘못됐죠. 밑반찬의 다양한 종류, 중간 1의 내용은 밑반찬의 다양한 종류입니다. 자, 밑반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맨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햇볕에 말리는 거죠. 자, 육류나 어패류를 말려서 만든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 글씨가 나와 있는데 포라 그러죠. 포를 만드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철에 나는 식물성 재료를 그때그때 갈무리해서 말린 뒤. 자, 갈무리라는 건 뭐야?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그때 나는 재료들을 잘 준비를 했다가 말려서 반찬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에 뭐가 있냐면 부각이죠. 말려가지고. 이거는 뭘 위에다가 입히는 거죠. 입히는 거는 부각이고 입히지 않고 그냥 튀기는 거는 취각이라 그랬죠. 이렇게 입힌 다음에 튀겨내는 걸 부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저장해 두고 먹는 거. 바로 뭡니까? 자, 요거가 바로 자반을 만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채소를 장에다가 짭짤하게 절여서 사계절 내내 먹는 거. 이거 뭡니까? 장아찌를 만드는 모습이죠. 장아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불 위에서 양념을 졸여서 먹는 밑반찬. 바로 이게 뭐냐면 조림이죠. 조림 말고도 볶음이 있다 그랬죠. 또 삭혀서 만드는 젓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간 1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 중간 2. 자, 밑반찬의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공부해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이 밑반찬이 우리 음식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35쪽 네 번째 줄까지의 내용이죠. 밑반찬의 다양한 뭘까요? 그렇죠, 역할이죠. 자, 234쪽 11번째 줄을 보세요. 특별한 요리가 없을 때에도 읽어봅실까요? 특별한 요리가 없을 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자, 밑반찬의 역할. 첫 번째가 나오죠. 결국은 무슨 요리가 없을 때도, 그렇죠? 특별 요리. 특별 요리가 없어도 밥을 맛있게 먹게 한 것이 밑반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234쪽 12번째 줄 보세요.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 같이 찾아보세요. 먹을거리가 풍부하지 못했던 겨울철에. 자, 먹을거리가 풍부하지 못했던 겨울철. 요즘은 먹을 것이 겨울철이라고 해서 풍부하지 못하진 않죠. 그럼 예전에는 왜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을까요? 겨울철에. 그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죠. 일단 바다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선을 내륙에 있는, 특히 이렇게 춘천같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먹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운송 수단이 그렇게 빨리 운송이 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일이 걸어서 아니면 뭐 말이나 이런 걸 타고 왔었겠죠.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통이죠. 교통과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시, 사철, 네 계절마다 채소가 재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느 계절에 채소가 재배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렇죠. 겨울철이죠. 그랬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계절 하면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34쪽에 15번째 줄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 몸의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한다. 자, 첫 번째와 끝 어조를 써봤죠. 밑반찬의 역할 두 번째죠. 몸의 영양에 뭐를 맞춰준다? 그렇죠. 균형을 맞춰준다. 그 다음에 234쪽에 19번째 줄. 자, 선생님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콕 집어서 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합당한 사례를 콕 찍어서 제시하는 것이 예죠. 예를 들어서 자반이나 젓갈의 재료에는 뭐가 있느냐? 저장 시간을 조금 늘리고 내륙지방까지 운반할 수 있겠죠. 소금을 가나요? 저장 시간을 늘리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풍부해진다. 그래서 19번째 줄서부터 요거는 아니고요. 23번째 줄, 23번째 줄까지 끝 어절이 뭐냐면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진다. 다시 말하면 배추 속보다는 시래기나 무말랭이에는 햇볕에 말렸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더 풍부해진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비타민 D가 풍부해진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 밑반찬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공급받았던 예, 결국 뭐가 됩니까? 예시가 되죠. 예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밑반찬의 역할 두 번째에 예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영양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234쪽 24번째 줄, 마지막 줄이죠. 밑반찬은 식사 준비를 수월하게 한다. 밑반찬의 역할 몇 번째? 세 번째.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식사 준비를. 그렇죠. 수월하게 한다. 수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5쪽에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한 번에, 자, 찾았습니까? (235쪽)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먹을 때에 별도의 조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먹는 것이 많아 반찬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밑반찬이 식사 준비를 수월하게 하는 뭐가 됩니까? 까닭이죠.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꺼내어 먹기만 하면 되죠. 결국은 식사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간 이해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끝부분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끝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밑반찬에 담긴 우리의 삶과 문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6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항상 같이 옆에다 놓고 보세요. 밑반찬은 애초에 자, 뭐라고 했어요? 애초에 반찬과 구분하여 자, 여기서부터 몇째 줄까지 보라 그랬어요? 12번째 줄. 한참 쭉 내려와야 되죠? 12번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리 장만해둔 반찬들을 통틀어 밑반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는지 보셔야 돼요. 밑반찬의 의미를 과거와의 자, 비슷한 점일까요? 차이점일까요? 그렇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자, 차이점. 두 사물을 견주어서 비슷한 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두는 거는 설명 방법 중에 뭐가 되나? 그렇죠?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235쪽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 보세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조금 겹치죠. 반찬과 구분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국, 찌개, 김치 등을 제외한 단기 저장식품. 자, 요거는 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 있어서 과거에는 밑반찬이 어떤 의미에 있느냐? 왜냐? 애초에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반찬하고 구분하여, 반찬이라는 거와 구분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 종류, 그 다음에 국찌개, 김치 등을 제외한 단기 저장식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밑반찬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그런데 235쪽 8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이거는 요즘 들어서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하고 반대 내용이죠. 자, 그러나 계절과 관계없이 음식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 시설도 발달하면서 점점 반찬을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먹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국은 밑반찬의 의미가 변하게 된 뭐를 설명을 할까요? 이유 또는 까닭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접속어가 10번째 줄에 있죠. 바로 지금 읽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접속어가 나와 있냐면 그래서죠. 자, 그럼 그래서라는 건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인과 관계. 인, 원인, 과, 결과야. 그럼 이 접속어의 앞에 것은 뭐가 되느냐? 원인이 되겠죠. 뒤에 것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접속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을 다시 보시면 10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김치는 물론이고 시금치나 나물이나 콩나물, 계란말이, 김, 요거는 자, 오늘날의 밑반찬이라고 불리는 반찬들이죠. 왜냐면은 요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시설도 발달하고 그래서 오래 저장해 두고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날 밑반찬이라고 불리는 반찬을 쭉 나열을 했죠. 이런 거는 뭘까요? 어떤 순서 없이 자,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특정한 기준 없이 나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열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35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오늘날의 밑반찬의 의미는 저장해 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미리 장만해 둔 반찬은 다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줄, 12번째 줄 봤습니까? 미리 장만해 둔 반찬. 이것이 오늘날 밑반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35쪽 15번째 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요거는 밑반찬에 담긴 우리의 음식 문화, 어떤 음식 문화에 의미가 담겨 있느냐,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째 줄 보세요. 16번째 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오래 보관해도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저장 원리. 저장 원리죠. 이게 바로 밑반찬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시절에 이렇게 저장해 두지 않으면 그 재료들이 쉽게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죠. 얼마나 지혜로운 조상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조상님께 그 지혜에 우리가 존경 이런 거를 간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어 보세요. 즉이라는 접속어가 17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즉이라는 거는 부연이라는 건 앞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내용이 뭐냐? 상세하게 기술하는 접속어가 되죠. 부연 상술의 접속어가 즉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줄부터 19번째 줄 보세요. 17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이나 장에 절여서 수분의 양을 줄이거나 소금이나 양념이 재료 속에 스미게 하여 발효시킴으로써 저장성을 높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조상들의 어떤 지혜가 담긴 것들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한 거를 알 수 있었죠. 그죠?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부연 상술해서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교통이나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음식을 어떻게? 그렇죠. 뭐라고요? 오래 두고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35쪽 20째 줄부터 21번째 줄 밑반찬에 담긴 우리의 음식 문화가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짓는지 나와 있죠. 우리 민족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밑반찬에 담긴 우리의 음식 문화 두 번째가 벼농사다. 그러니까 쌀이죠. 쌀은 굉장히 밥이 싱겁죠. 밋밋한 면이 있죠. 이 설명은 21번째 줄부터 22번째 줄에 나와요. 우리의 주식이 벼, 즉 쌀이기 때문에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 밥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밑반찬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번째 줄부터 22번째 줄. 그 다음에 235쪽 22번째 줄에 밥에 곁들여 먹는 찬. 그게 바로 뭡니까? 밑반찬이 되겠죠. 22번째 줄에 밥에 곁들여 먹는 찬. 여러분들은 밑줄 긋고 밑반찬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235쪽 24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의 상차림 문화를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음식 문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6쪽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준비된 음식을 모두 한 상에 차려놓고 먹는데 전체부터 후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는 서양식과는 그 방식의 확연히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6쪽 첫 번째 전체 이거는 뭐냐면 서양 식사 중에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사 전에 나오는 간단한 요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36쪽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 상 차려진 그 다양한 반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접받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대접하는 사람의 정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 상에서 편안하게 차려놓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반찬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끝 마무리에 우리의 밑반찬에 담긴 삶과 문화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